The greatest investors have taught me not only to invest better, but to think better and possibly even to live better. They taught me that it's all about simplicity, subtraction. The more I started thinking about simplicity, the more I realized that it's a huge advantage to have a few simple, robust, deeply held beliefs, a simple set of guiding principles. 돈의 공식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윌리엄 그린은 20년 이상 동안 세계 최고의 투자가 40인을 독점 인터뷰했던 미국의 최고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인데요.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등과 같은 세계 최고의 투자가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기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을 바탕으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코인 시장에서도 이 원칙을 지킨다면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원칙을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원칙을 세우는 방법과 마지막에는 이 원칙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현재 코인 시장에서 유망한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유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아빠입니다. 요즘 크립토 시장 분석하고 좋아 보이는 코인들 분석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동전쟁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재료 소멸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주변에서도 비트코인 1억에 물렸다, 코인 시장 끝났냐라는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2억을 가거나 3억을 가는 등 큰 흐름은 아직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1억을 다시 한번 넘어서고 신고가를 달성하더라도 변동성을 한번 크게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념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이라는 등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등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많은 저서들을 읽어보았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원칙을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분석을 하면서 원칙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들도 이 원칙으로 투자하신다면 좋은 성과,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하는데요. 물론 투자하는 데 있어 100%는 없지만 그래도 단 1% 확률이라도 높인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은 가격적으로 저렴해진 곳에 투자하자입니다. 물론 가격이 싸졌다고 무작정 투자하느냐? 이건 또 아니긴 하죠.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RWA 테마나 웹3 테마 등등 여러 코인들을 분석할 때에도 가격적으로 많이 저렴해진 코인을 말씀드리죠. 코인 시장이 좋고 핫한 테마의 코인을 매수한다면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이 수익 내자고 투자하시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이런 테마 종목들은 올랐던 만큼 다 빼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이었던 코인이 300원까지 갔는데 더 가겠지 하고 매수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럴 때에는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오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나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코인에 투자하자는 원칙을 세우신다면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을 쌓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을 들으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못 오른 코인은 어차피 오를 가능성도 없으니 못 올랐겠지. 못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어차피 코인 시장은 차트가 답이니까 그냥 올라가는 코인 따라가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원칙은 벤처 캐피털에 투자를 받았거나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는 코인에 투자하자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코인 분석 영상 올려드릴 때 항상 분석해드리는 내용 중 하나죠. 네이버에 나와 있듯이 벤처 캐피털은 경쟁력 있는 벤처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기업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을 조달받아서 사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회사 규모를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코인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A라는 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요즘 핫한 실물자산화에 적용한다든지 B라는 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소의 보안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들의 로드맵이나 기술을 면밀히 분석해서
화면에 보시듯이 많은 벤처 캐피털이 코인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요. 적게는 12만 달러에서부터 많게는 24억 달러,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OKX 벤처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DWF 랩스, 바이낸스 랩스 등등 수많은 벤처 캐피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벤처 캐피털들이 경쟁력 있는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기업들이 자선단체라면 차라리 기부를 하면 되겠죠. 벤처 캐피털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100만 원 투자하면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더 수익 내려고 하지 단 1원이라도 잃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분석을 통해 성장성이 있고 경쟁력 있는 코인을 구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벤처 캐피털이 투자하는 코인들의 경우 급등을 넘어 폭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오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DWF 랩스가 4천만 달러 투자한 패치아이 코인은요. 작년 5월에 우리 돈으로 500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는데 바이낸스 차트로만 봐도 1600% 상승했으니 거의 7천억이 넘는 수익을 봤다는 것이고 작년 6월에 1800만 달러 투자한 콤플럭스도 바이낸스에서 400% 상승했으니 말 다 했죠. 그만큼 이런 벤처 캐피털 회사가 주는 힌트를 잘 이용하자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은 트랜잭션 수치와 상위 홀더들의 물량 파악입니다. 이 내용도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트랜잭션은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할 때 잡히는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코인을 매도하려고 코인을 이동시키는데요. 트랜잭션 수치가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폭발하게 되는데 트랜잭션 수치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작정 상승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았을 때에는 100개 중에 90개 이상은 움직여왔으니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면요. 재단이나 마켓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나 OKX 등의 거래소로 코인을 일단 이동시켜야 되는데 무작정 하나의 지갑으로 이동시키면 저같이 분석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갑이 아니라 여러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시키게 되는데 이때 트랜잭션 수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트랜잭션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코인을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시키고 자전거래나 통정거래를 통해 가격 펌핑을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고 수익으로 끝내거나 다시 아래에서 물량을 모으거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 트랜잭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싸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상위 홀더들의 지갑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유통 물량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데 상당히 쉬워집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에테나 코인을 보면 상위 2개 지갑에서만 90% 넘게 가지고 있으니 바이낸스에서도 300%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패치아이 코인은 이제 상위 5개의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50%도 안 되니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란 이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시가총액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시가총액이 아무리 낮다고 한들 유통 물량을 꽉 잡고 있는 상위 홀더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 펌핑은 상당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요약해드리면요. 1번, 가격적으로 저렴해진 코인에 투자하자. 2번, 벤처 캐피털에 투자를 받은 코인에 투자하자. 특히 OKX 벤처 또는 DWF 랩스 등 자본력이 상당한 벤처 캐피털이 투자한 곳이 유리. 3번, 트랜잭션 수치에 변화가 있고 상위 홀더가 유통 물량을 꽉 잡고 있는 코인에 투자하자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원칙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가장 유망한 코인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 코인인 이 코인인데요. 제가 이 코인을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시가총액과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최근 120%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도 최고점 대비해서 87% 빠져있는 상황이고 이 코인은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입니다. 주식이든 코인 투자를 할 때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DWF 랩스의 투자와 최근 핫한 RWA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코인이 속한 테마를 보면 DW 랩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고 RWA 테마에도 속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까지 생각한다면 최근에 큰 상승을 보인 온도코인이나 월드코인처럼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자산화 RW 모델 실증 성과를 공개하면서
자산화를 위한 핵심 구조는 모두 구축되었다고 밝혔었는데요. 본격적인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시장에서 핫한 RW 테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트랜스퍼 수치의 증가와 재단 지갑의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항상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때 트랜스퍼 수치값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죠. 트랜스퍼 수치값을 보시면 2020년 이후 큰 움직임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 2021년 고점을 한 차례 뚫어주면서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치값이 소폭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평균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일단 이 코인의 홀더를 보면 상위 6개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67%인데요. 이 지갑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33%의 물량으로만 가격 변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실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600억 정도 되니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트랜스퍼 수치의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았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이 재단 지갑, 이 지갑 주소를 눌러보면 이렇게 재단 지갑에서 어디로 코인이 이동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하고만 계속해서 코인 이동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지갑을 눌러보니 다양한 지갑에 코인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인을 보낸 지갑을 보니 다시 바이비트 핫월렛으로 코인을 옮기고 있었다는 건데요. 핫월렛과 콜드월렛은 많이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쉽게 말해 거래를 하기 위한 온라인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코인을 펌핑시키고 매도하기 위해 재단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재단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시킬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결국 재단이 직접 움직이고 있고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재단 열차에 탑승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유를 요약해드리면요. 1번, 낮은 시가총액과 가격적인 메리트. 2번, DWF 랩스의 투자와 최근 핫한 RWA 테마에 속해 있다는 점. 3번, 트랜스퍼 수치의 평균값 증가와 재단 지갑에서의 수상한 움직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 그리고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설명을 듣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 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파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했다 하면 500에서 1000% 그 이상의 펌핑을 보여주는 DWF 랩스가 투자하고 비트코인이 1억 가는데 큰 영향을 준 블랙록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RW 테마에 속한 이 코인으로 수익 좀 크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유망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이 무엇인지 알아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 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은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 4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